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이고요. 코드번호는 30244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30일 수요일 3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 캐몬이라는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로 엮이는 캐몬이라는 종목이 오늘 조금 인상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괜찮네요, 나름.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이제 망치형 도지 캔들로 조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게 이제 눈앞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대와 한계. 근데 아직까지 그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한 건 맞는데 1, 2상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노버백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은 그때부터 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일정은 나왔고 그 일정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대감은 우리나라 최초 백신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일단 국내 최초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백신 주권 확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가 좀 바라보는 건 정부에서 어쨌든 백신 허브로 이제 도약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CMO나 CDMO에서 강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기다가 자체 개발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 임상 방식을 적용해 코로나 백신이 승인된 사례가 없을 뿐더러 기존 백신 대비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대상 인원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시장에서 해당 임상 데이터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임상 3상 시험 계획 IND를 국내 식약처에 제출했고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CPI 등의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대 하원 디자인 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백신 후보 물질 GBP510과 자체 개발한 MVP2001 두 물질 중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 물질을 선정, 한 물질만 선제적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사 측은 식약처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다국가 임상 계획도 신청해 국내와 해외 동시에 임상 3상을 진행할 방침이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미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이 다수 출시된 상태이지만 제3국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 최근에 또 변수로 보여지는 부분은 뭐 델타다, 뭐 알파다, 이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B로 시작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게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스터샷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백신의 CDMO나 CMO를 맡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또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개발 단계에서 CPI 등의 지원을 받은 만큼 초기 선진국 대비 백신 지원이 되지 않은 제3국가들의 백신 지원을 돕게 될 전망이고, 또한 국내에서 백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선제적인 백신 지급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사히 임상 3상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일단 국내에서 지금 추진한 건 비교 임상이죠. 네, 비교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식약처 표준안에 따라 비교 임상을 진행한다면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과 비교 임상이 가능할 것이다. 당초 노바백스는 올해 2분기 FDA 승인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허가가 지연되며 연구에서 임상 3상 참여자 중 이탈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내 3분기 도입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이죠. 다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6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예방 효과의 90%를 이제 상당히 좋은 예방률을 보였다라고 밝힌 만큼 실제 가장 안전하고 효능도 괜찮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백신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화이자 모더나보다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신 안전성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달 중 임상 3상 돌입을 목표로 밝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에 대해 꼭 노바백스가 아니어도 비교 임상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상용화된 백신과 비교해 중화항체 등 면역원성을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같은 플랫폼이 백신일 필요는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래서 처음 시객처가 가이드라인을 동일 플랫폼 백신끼리 비교 임상을 하라고 잡은 건 맞지만 국내 개발 백신 중 DNA 백신의 경우 비교 백신이 없는 등 사실상 진행이 어려움이 많아 승인된 백신이면 모두 비교 임상이 가능하도록 시약처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각처 측도 상이한 플랫폼으로 비교 임상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비교 임상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네, 그거는 비교 임상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국내 14개 기관을 포함한 다국가 기관에서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 3상은 많게는 10만 명까지 임상을 거친 기존 백신들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이에 대해 시각처는 비교 임상이 해외 규제 당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기관을 설득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비교 임상으로 검증한 국내 백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WHO, 세계보건기구 등의 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면역원성 지표를 활용한 비교 임상 3상의 타당성과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설득하면서 해외 규제기관들과 논의에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외 임상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업계 한강 대전은 제대로 임상을 거친 백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큰 상황에서 비교 임상만으로 출시된 백신에 대한 신뢰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용 백신이나 제3국 수출용을 전략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감을 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국내 첫 백신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더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임상 결과나 아니면 임상 소식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조금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네. 충분히 괜찮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mRNA와 관련해서도 진출한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니까 나오던데, 최근 판교연구소에서 mRNA 백신 등 플랫폼 확장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바이오 3실을 신설했다. 이런 mRNA 쪽으로도 계속해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3개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모더나 백신 델타 변이에도 강력하다. 그러니까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에도 강력하다 라는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뉴스로 크게. 그런 게 아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이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걔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긴 하죠. 네. 이런 거에 그 대세에 따르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대세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사실 이제 얘가 어쨌든 뭐 이런 지지 라인을 갭으로 뚫어냈죠. 그러니까 뚫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를 테스트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이 고가와 고가에 있어서도 지금 저항으로 같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 데드 크로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추세선 크로스가 나오면서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직전 고가예요.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은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핵심 레벨이라고 하면은 16만 원 중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왔던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낸다? 그러려면 뭐가 좀 이슈가 좀 또 필요하죠. 뭐 노바백스가 임상이 통과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뭐 최근에 지금 오늘 어제 같은 경우 5, 600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8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게 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는 그런 코로나 관련 백신 관련 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저는 16만 4천 원 정도를 기준 잡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수급이 그래도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도 많이 사네요, 이제. 개인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AP 트레이더 밑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나 아니면은 급등 테마주들을 실시간으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다운받는다라고 해서 주식 실력이 막 늘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막 엄청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